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면서 저한테 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성관계 동영상 몰래 촬영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을 이무제출 혹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뒤 이를 디지털 포렌식하여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피의자는 혐의를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의자와 최대한 합의를 진행한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시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합의가 됐으면 피해자랑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아니면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됐으면 피해자랑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시과 진료를 받고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진술을 해야지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지 않은 경우, 즉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랑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한 내용이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도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그런 장면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촬영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그 다음에 진술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지금 보시면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준비하는 각 사안에 맞춰가지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시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간단하게 준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통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 감정적으로 아니 서로 합의하에 찍었다고요? 그냥 그렇게 우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고, 서로 합의하에 찍었으면 서로 합의하에 찍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주장해야 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죄송합니다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거,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이건 억울하게 카찰 혐의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경우 일반적인 몰카범죄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관계 동영상도 당연히 몰카범주의 하나죠. 즉 몰카범주가 이렇게 있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이 범주 중에 하나죠. 보통은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걸어다니는 사람의 다리나 가슴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몰카 범죄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몰카 범죄 중에서도 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거는 죄질이 정말 안 좋다고 봅니다. 요거를 법원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일반적으로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가 안 돼도 집행유예를 내려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면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자칫 잘못되었다가 엄중하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 뭐 몰카 범죄에 대해서 좀 크게 뭐 당연히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래서 이제 처벌 수위가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뭐 처음부터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도움을 안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성범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거는 법원에서나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 성범죄 특히나 이제 뭐 이런 몰카범죄 관련해 가지고 사건을 뭐 많이 진행해 보신 변호사님이신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